자, 저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의 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건 아무래도 누가 봐도 지연처럼 보이죠. 공통부분이 있고 워낙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기 있는 3x 마이너스 2030을 그냥 t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저 식은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요. 물론 우리가 구하는 두 근의 합은 x값을 구하는 겁니다. x값을 구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네. 근데 이 두 개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이 x값이 두 개 있고 그 두 개를 그냥 알파와 베타로 합시다. 그럼 따라서 t1 하나는 t값이 이것도 두 개일 테니까 t에 대한 2차 방식 t1 하나는 3알파 마이너스 2030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t값 하나 t2라고 하고 걔는 3베타 마이너스 2030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저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의 x값 알파와 베타 그들의 합을 구하라는 뜻이니까 아마도 얘네들을 더하는 느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얘네 이렇게 더해보세요. 그럼 t1 플러스 t2는 3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060 이렇게 되죠. 얘네들이 더하면 근데 이 t1 플러스 t2라는 얘기는 위에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의 t값 중에 하나가 t1 나머지 하나가 t2인 거니까 여기서는 결국은 두 근의 합을 구하는 뜻이죠. 그럼 t1 플러스 t2는 마이너스 1분의 b 마이너스 4랑 같겠네요. 그럼 결국은 이 값이 마이너스 4가 된다는 뜻이에요. 얘가 t1 플러스 t2였으니까 얘를 일로 넘기면 3알파 플러스 베타는 4060에서 4를 뺀 거니까 4056 이렇게 되네요. 양면을 3으로 나누면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나오죠. 3으로 나누면 1, 3, 5, 2 이렇게 되겠나요? 그렇죠? 네. 이게 정답이에요. 두 근의 합? 네, 다음과 같다. 자, 밑에 있는 2번은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제 잘 익혀두셔야 되는데 저 2차 방정식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 근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 두 개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합시다.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랍니다. 근데 우리가 얘를 토대로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fx는 위에서 말한 대로 2차 방정식이죠. 그럼 최대 근이 몇 개예요? 최대 두 개겠지. 네. 없을 수도 실근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근이라 근이 한 개일 수도 있겠지만 최대 많이 가지면 두 개예요. 그럼 이 f는 알파를 집어넣으면 근이니까 여기다가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되겠죠. 이 f는 x에다 베타를 집어넣어도 0이 될 겁니다. 그럼 이 달리 말하면 함수 f에다가 여기 함수 f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0이 됐다면 여기 있는 이 가로 안은 알파 아니면 베타 말고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말 이해돼요? f는 최대근의 두 개인 2차 방정식. 그럼 f하고 가로 안에 x에다 뭘 집어넣을 때 뭘 집어넣어서 이게 0 되는 해는 얘네 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죠. 알파 아니면 베타. 아니면 성립하지 않아요. 최대근이 두 개밖에 없는 2차 방식이니까. 근데 문제 보니까 저기도 얘도 0 된답니다. 그 얘기는 당연히 4x-2가 알파이거나 아니면 4x-2가 베타라는 뜻이에요. 딴 건 안 되니까. 됐나요? 자, 문제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다는 뜻은 여기 있는 미지수 x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이 x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x가 될 수 있는 값이 두 개 있죠. 여기 x, 여기 x. 그럼 그들의 합을 계산해야 되니까 이렇게 넘겨보세요. 이걸 넘깁니다. 그럼 4x는 알파 플러스 2. 양변을 4로 나누면 x는
4분의 알파 플러스 2. 위쪽에서 4분의 알파 플러스 2가 나온다는 얘기는 요 밑에서는 당연히 4분의 베타 플러스 2가 나오겠죠. 이게 여기를 만족하는 두 개의 x값들이에요. 그 x값들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그 x값들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그 x의 합은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더하기 2니까 4가 되겠죠. 그죠? 그들의 합은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 자,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요 위에 있었잖아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 근이 알파 베타고 그들의 합이 4였기 때문에 이 4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럼 4분의 4 플러스 4, 8 약분하면 2. 이게 두 근의 합이 됩니다. 가계이가 90인 직각삼각형에서 A에서 BC 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고 수선의 발은 보통 점을 말하죠. 수직으로 만났을 때 만나는 교점의 점. H가 수선의 발인데 BC의 길이를 EA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 AH의 길이를 B라고 불렀고요. 선분 BH랑 여기를 말합니다. 선분 CH 여기죠. 걔네들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함계수가 1인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드시오. 이게 근이라는 뜻이니까 얘 그냥 알파라고 합시다. 얘를 베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a라는 건 알겠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두 개 근을 가지고 보통 우리가 2차식을 만들 때는 2차 함계수가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합 x 플러스 2분의 곱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잖아요. 두 개 근 알파 베타를 가지고. 그럼 여기는 채워넣을 수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2ax가 되고 뒤에 있는 상수 이제 알파 베타를 찾아야 되는데 얘랑 얘랑 곱한다고? 그리고 내가 중2 때 여러분 이런 공식 배운 적 있잖아요. 가운데를 제곱한 값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이 기억나죠? 닮음할 때 배운 겁니다. 그럼 b제곱은 알파 베타. 따라서 이 알파 베타 자리 대신에 b제곱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기 이 자리 대신에. 네, 이렇게 되면 2차 방정식 작성되겠네요. 그럼 AB에 어떤 수를 집어넣을까요? 어떤 수를 못 집어넣습니다. 지금 AB에 따로 숫자가 기재된 게 아니고 문자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까지만 우리는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 이런 거 함부로 주는 조건 아니라고 했죠?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정수. 두 근이 모두 정수. 모든 양의 정수. 뭐 자연수를 말하겠죠? 자연수 M. 그들의 합을 계산하시오. 두 근이 모두 정수? 근데 이게 지금 인수분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딱히 없죠. 그래서 두 근의 합, 두 근을 그냥 알파 베타로 두고 알파 베타는 정수고 마이너스 M,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2. 근데 위아래 보면 혹시나 M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우겠지만 M을 지울 수는 없고 따라서 그냥 각자 풀어야 되는 각자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알파 베타 정수죠. 구구단하는 뜻입니다. 두 정수를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되는 것.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2. 여기 2, 마이너스 6. 여기 3, 여기 마이너스 4. 여기 4,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6, 마이너스 2. 여기 12, 마이너스 1. 됐나요? 이 조합 말고는 없죠? 알파 베타가 정수가 되면서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되는 숫자는. 자, 여기 중에서 총 6개네요. 이 6개 중에서 양의 정수 m의 값, 자연수 m의 값을 구하라는 뜻인데 이 음을 1로 넘겨봅시다. 그럼 m의 값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알파 베타 중에 이거를 계산했더니 알파 베타를 더한 다음에 음수를 붙이면 이 답이 결국은 자연수가 되는 숫자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거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여기 옆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계산해 봅시다. 얘네들이 더하면 마이너스 11,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1, 4, 11. 근데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에 음수를 붙여 자연수가 된다는 뜻은 이 알파 플러스 베타 자체가 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해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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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는 안 되고. 됐습니까? 네. 그럼 양의 정수 m의 값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그러면 얘네들에다 음수 붙인 게 m 값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m 값을 구하면 m 값은 11, 4, 1. 이 합에 음을 붙인 게 m이었으니까요. 그들의 합을 계산하시오. 합치면 얼마예요? 네,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정수일 때 양의 정수 p 값을 계산하시오. 두 근이 모두 정수일 때. 이것도 두 근이 모두 정수라네요. 인수분해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근과 계수한 게 알파 플러스 베타 2p 알파 베타 마이너스 6p. 근데 이거는 약간 부정방정식 문제의 냄새가 나죠. 왜냐면 위아래 똑같은 p가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식은 두 개인데 미지수는 세 개죠. 뭘 하나 지우는 게 좀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윗식에다가 3배 해봅시다. 그러면 3알파 플러스 3베타 얘가 6p. 그다음 위아래를 이렇게 덧셈해 보는 거죠. 그럼 알파 베타 플러스 3베타 3알파 3베타 0. 그렇잖아요. 부정방정식. 더군다나 정수근. 그럼 적당히 묶고 나머지는 구구단 처리하는 거 기억나요? 이 풀이? 적당히 묶고 나머지는 구구단. 기억나실까요? 저번에 한번 했었는데. 그럼 얘네들을 이제 알파로 묶어요. 그러면 베타 플러스 3이 나오고 뒤를 강제로 베타 플러스 3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베타 앞에 지금 개수가 3이 붙었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해요. 됐나요? 근데 좌변에 보면 이렇게 분비해서 알파 베타가 나오고 이렇게 분비하면 3알파가 나오고 이렇게 분비하면 3베타가 나오나 이렇게 분비하면 9는 안 나오죠. 결국은 이 좌변식에다 9를 더한 게 밑에는 식이나 뜻이니까 우변도 그럼 9를 더해야 되겠네요. 묶읍시다. 베타 플러스 3 여기 베타 플러스 3 이렇게 묶으면 알파 플러스 3 곱하기 베타 플러스 3 그게 9. 자, 이제부터는 구구단을 해야 되는데 구구단 하기 전에 그래도 조금 의미를 좀 가져야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p예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6p입니다. p 값은 양수라고 되어 있죠.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합치면 양인데 곱하면 음이 된다 뜻은 양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며 둘의 부호는 다릅니다. 그렇죠. 둘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곱하면 음수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더해서 양이 됐다는 얘기는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보다 컸었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냥 정의를 스스로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케이스를 좀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케이스를 좀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그냥 베타를 음이라 보고 알파를 양으로 봅시다. 됐나요? 그럼 알파 이렇게 이제 조합을 짜는 거죠. 알파 플러스 3, 베타 플러스 3. 그럼 알파 플러스 3은 이게 양수니까 당연히 3보다 클 테고요. 베타 플러스 3은 이게 음수니까 3보다 작겠죠. 그럼 구구단을 잡을 때 그냥 아무 없이 그냥 막 배열하지 말고 알파 플러스 3은 일단 3보다 큰 숫자 뭐 9, 여기는 3보다 작은 숫자 1, 여기는 뭐 3 뭐 이런 느낌 1, 9 뭐 음도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이런 건 아주 처음부터 말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양이 돼야 되는데 둘 다 음인 경우는 그렇게 해서 될 수가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도 안 될 테고 얘도 안 돼요. 베타 플러스 3이 3보다 작아야 되는데 3이 될 수는 없잖아요. 결론 되는 건 이 조합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파 값은 6이 되고 베타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P값을 구하는 거니까 두 근을 더하게 되면 6-2 그게 2P의 값이죠. 따라서 P는 2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요. PQ가 소수이고 중요한 단서죠. 소수는 지금은 양의 정수를 따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 PQ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 미만의 뭐 소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저기서 말하는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약수가 두 개인 자연수를 보통에서는 소수라고 정의하고 있겠죠. 자, 위에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서로 다른 양의 정수일 때 서로 다른 양의 정수 서로 다른 두 자연수 이렇다 하시죠. 이런 의미요. 자, 그랬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로 하고 그 값은 P랑 같고 맞나요? 올비쳐서 안 보이네요. P 알파 베타는 Q라고 합시다. 네,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생각해보자. PQ가 소수예요. 소수. 소수는, 이 Q는 소수잖아?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의 곱만 가지고 있죠. 다른 약수는 없어요. 근데 알파, 베타를 곱해서 소수인 Q가 만들어진다는 뜻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냥 알파를 1이라고 합시다. 그럼 베타는 Q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위에다 집어넣을게요. 그럼 1 플러스 Q는 P. 맞네.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얘네들을 여기에다가 1번씩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은 우리가 풀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없죠, 지금. 더 이상 뭔가 해결할 만한 관계식도 없고. 근데 아직도 우리가 고민을 더 해봐야 되는 게 이 PQ가 소수라는 단어예요. P도 소수, Q도 소수지. 근데 P가 Q보다 얼마큼 큰 소수인가요? 1만큼 큰 소수예요. 그럼 달리 말하면 이 PQ는 P와 Q는 연속하는 두 자연수인 동시에 연속하는 두 소수가 돼야 돼요. 그럼 네가 알고 있는 소수를 좀 배열해볼까? 2, 3, 5, 7, 11, 13, 17 이렇게 하다 보면 PQ가 연속하는 두 자연수인 동시에 소수인 건 뭐밖에 없어요? 2, 3밖에 없어요. 다른 소수는 연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P값은 3, Q값은 2 이렇다는 거죠. 둘을 더하면 5가 정답이에요.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 적어도 하나는 음의 실수가 되도록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두 근 중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음의 실수. 그러면 이게 케이스가 너무 많지 않을까요? 두 근 알파 베타를 뒀을 때 얘네를 문제에서는 적어도 알파와 베타 중에 적어도 하나는 음의 실수 그냥 음수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적어도 하나는. 근데 이게 너무 많잖아. 얘가 양, 얘가 얘도 얘는 얘는 양. 얘가 양, 얘가 얘가 0,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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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이런 거잖아요. 적어도 하나가 음수가 된다는 뜻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음이거나 아니면 둘 중 하나 음이거나 아니면 둘 중 하나 0이고 나머지 하나 음이거나. 그렇잖아요. 이거 너무 많잖아. 이거 일일이 계산하려니. 근데 여기서 뭐만 빼면 둘 다 양인 케이스만 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답은 여기. 하지만 구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으니 차라리 알파 베타가 전체 실수 범위 안에
둘 다 알파와 베타가 둘 다 양인 케이스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 케이스를 빼내면 둘 중에 하나는 음일 거라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네. 아셨어요? 선생님 혹시 둘 다 음인 거는 안 됩니까? 둘 다 음인 건 안 됩니다. 둘 다 음이면 이 방정식 x에 0 집어넣어서 봐봐요. 두근의 합을 계산합시다. 그럼 4a죠. 두근의 곱을 계산하면 3a-7이에요. 정수? 이건 안 되겠다. 일단 이건 조사는 해놓고 이게 실근 허근을 정리하기 위해서 얘를 판별식을 한번 써봅시다. 이건 확인해야 되니까. 판별식. 이게 짝수죠? 저 짝수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3A 플러스 7 얘는 4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7 근데 이거는 보나마나 항상 양수일 겁니다. 왜요? 그러면 이게 이런 느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가로축이 H축이고 세로축이 뭐 Y축인 어떤 좌표 평면 위에다가 얘의 그림을 그리면 이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형태가 나오겠죠. 그럼 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보라면 뭐 완전 제곱식도 괜찮은데 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의 꼭점 좌표 이 축의 위치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이거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진짜. 마이너스 2 곱하기 a 4분의 b 마이너스 3 그럼 8분의 3이 네 꼭점 x 좌표예요. a 좌표예요. 8분의 3 그럼 8분의 3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 4 곱하기 64분의 9 8분의 3이었으니까요. 마이너스 3 곱하기 64분의 3 8분의 3 8분의 3 플러스 7 이건 계산 안 해봐도 보세요. 이거 뭐 2로 약분했다면 아니죠. 이거 4로 약분하면 16분의 9 얘는 마이너스 16분의 18 플러스 16분의 7 곱하기 16이니까 이거 당연히 양수가 나옵니다. 값이 얼마인지 알 필요 없어요. 당연히 양수인 거지. 당연히 양수라는 얘기는 이 포물선의 y좌표가 양수기 때문에 이게 H축과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납니다. 안 만난다는 얘기는 이 2차식을 하나의 함수로 본다면 얘를 하나의 함수로 본다면 여기 A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함수값이 항상 양이 나오죠. 왜냐면 최소값인 꼭지점이 양이기 때문에 항상 양이에요. 맞나요? 그럼 이건 늘 양수라는 얘기지. A값에 관계없이 늘 양수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둘 다 0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0, 0은 그래서 뺀 겁니다. 어차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0이라는 중근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실수 범위 안에서 이 범위만 빼면 내가 원하는 범위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적어도 하나는 음수일 거란 얘기지. 그럼 선생님 이거는 뭔가요? 그러면 이건 앞에서 우리가 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뭐라 배웠었냐면 두근이 모두 양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두근이 양수가 되기 위한 조건? 원래는 두근 모두 양수가 되려면 이 세 가지 써야 된다고 그랬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합이 양수다. 세 번째, 곱도 양수다. 그래야 두근이 모두 양수가 된다. 이거 앞쪽에서 배운 겁니다. 근데 판별식은 할 필요 없죠. 좀 전에 해봤잖아, 판별식. 판별식 항상 양수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실근이 존재한다는 거는 이건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아까 했으니까 판별식이 늘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확인했으니 네, 이거는 생략. 모든 실수에서 이 범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A를 집어넣어도 늘 참이되는 부등식이었기 때문에 얘는 모든 실수. A가 모든 실수라는 느낌이었고 알파 플러스 베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였죠. 4A가 양수.
알파 베타, 얘가 알파 베타였어요. 3a-7, 얘도 양수.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은 양수. 이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은 3분의 7. 양수이면서 3분의 7보다 큰 양수니까 둘이 겹치는 범위는 얘가 겹치죠. 3분의 7보다 커야 된다. 따라 3분의 7보다 큰 a 값 중에 정수 a의 최대값. 잠깐만. 우리는 이게 뭐였죠? 이 답이지, 이 답. 그렇잖아? 우리가 구한 답은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 조건이니까 이 답을 구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원하는 답은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은 실수 전범위에서 여기를 만족하는 범위를 빼면 여기를 만족할 거라는 얘기죠. 3분의 7보다 크다. 여기를 만족하는 뺀 나머지 범위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답은 3분의 7보다 크다가 아니고 크지 않다. 결국은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3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여기가 우리가 원했던 범위죠. 그럼 이 범위 안에 있는 A값 중에 정수 A의 최대값은 이게 대충 얼마냐면 2점 얼마니까요. 정수 A의 최대값은 2가 됩니다. 그렇게 풀 수 있는 정리합시다.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 적어도 하나는 음의 실수. 적어도 하나 음이 되는 케이스는 이렇게. 물론 여기 이제 빠져있는 게 0,0인데 0,0은 이 문제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되기 때문에 0,0은 안 되고 결국은 이 범위를 찾는데 이 범위라는 게 결국은 전체 실수 범위에서 이 범위만 빼면 이 범위만 아니면 어쨌든 이 범위일 거니까 이 범위를 구한 다음에 전체 범위에서 이 범위 값을 빼내게 되면 이 범위가 나온다. 근데 이 범위라는 게 이 조건이 뭐였냐면 두 근이 모두 양수인 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며 두 근의 합이 양수여야 되며 두 근의 곱도 양수다. 근데 판별식은 아까 보신 것처럼 늘 양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A의 범위가 조건상 어디와 어디 사이 어디보다 크거나 작다 이게 아니고 모든 실수의 A 값을 다 A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얘는 항상 구조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결론은 실근이다라는 뜻이고 합이 양수, 곱이 양수를 만족하는 A 값 범위를 구했더니 이렇게. 그럼 A가 3분의 7보다 크면 둘 다 양수. 그럼 3분의 7보다 크지 않다면, 작거나 같다면 두 근이 모두 양수가 아니니까 적어도 하나는 음의 실근이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범위는 이렇게 되고 그 안에 최대값은 2가 되는 겁니다. 간략하게 남아 이 다음 페이지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함수를 다시 한번 잠깐만 좀 복습해 봅시다. 여러분이 얼마큼 알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이 설명은 사실 중등부 복습입니다. 그러니까 중등부에서 배웠던 2차 함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혹시 2차 함수 내용에 대해서 좀 부족하거나 이해가 잘 안 되셨던 분들은 간단하지만 좀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10분도 안 남았네요. 간단하지만 그냥 짧게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일단 2차 함수는 식 자체가 이렇게 써지는 게 2차 함수죠. y는 x에 대한 2차식. 이게 정의입니다. 2차 함수. a 값이 0이 아닐 때 2차 함수라 말한다. 라는 거고. 후진 더 잘 들어야 된다. 이거. 생긴 모양은 무슨 모양이죠? 크게 두 가지예요. a 값이 양수냐, a 값이 음수냐 따라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나오느냐, 아니면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나오냐. 이 두 가지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포물선은 항상 가운데 뭐를 가지고 있냐면 좌우 대칭 축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포물선은 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일정한 값과 같은 거리에 떨어지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대입하게 되면 x값은 틀리지만 y값은 똑같이 나오죠. 이게 x축, 여기가 축이라고 합시다. 축 구하는 공식 뭐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건 축을 구하는 공식인 동시에 꼭지점의 x 앞에 구하는 공식이죠.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꼭지점. 그러면 꼭지점이 뭐예요? 그러면 포물선이 점점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다가 감소하다가 여기 있는 이 점을 통과하는 순간부터는 점점 오른쪽 위로 가죠. x가 커질 때 y도 커지는 증거가 됩니다.
그걸 기준해주는 x값이 이 값이에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x는 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y축 평행한 직선이죠. y축 평행한 직선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저하고 대칭해요. 그리고 그 포물선 위에 이 점이 감소하면서 다시 증가로 바뀌는 위치, 증가하면서 다시 감소로 바뀌는 위치, 그 위치를 보통 우리는 포물선의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꼭지점 좌표 구하는 공식은 당연히 위에 있는 것처럼 축의 x의 위치가 꼭지점 x좌표고, 그 다음에 공식이 있어요. 뭐 마이너스, 이건 쓰지 마세요.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공식이 있긴 있는데 이거 사실 좀 불편해요. 일일이 대입하기가 너무 귀찮거든 사실. 오히려 공식이 더 짜증이 나. 이럴 때는 이 공식은 주로 알고만 계시는 건 나쁘진 않은데 뭐 주로 잘 쓰진 않고 보통 뭘 계산하냐면 얘를 계산합니다. 이게 뭐예요? 꼭지점 x좌표를 집어넣어서 나온 y값, 결국은 그때 y값이라고 합시다. 꼭지점 x좌표를 집어넣어서 나온 그때 y값,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꼭지점 x좌표 구하시고 얘를 관계식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게 더 유리하지, 이 공식에 대입하면 오히려 더 귀찮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꼭지점 좌표를 구한다. 그죠? 그럼 아래를 볼록할 때는 점점 그래프가 내려오다가 이 지점 밑으로 더 내려가지 않고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고, 위로 볼록할 때는 이 지점까지 올라갔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밑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아래로 볼록할 때는 함수값의 최소가 꼭지점의 y좌표, 최소고, 위로 볼록할 때는 이 점보다 더 높은 y값이 없죠. 보통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y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대값은 특별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다면 위로 볼록할 때는 꼭지점의 y좌표, 결론은 아래로 볼록하든 위로 볼록하든 꼭지점의 y좌표가 아래로 볼록할 때는 최소, 위로 볼록할 때는 최대를 결정한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자,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이것, 이게 2차 함수의 기본형이죠. y는 딱 2차항만 가지고 있을 때 y는 2x제곱, y는 마이너스 5x제곱, 이렇게 2차항만 가지고 있고 bc가 모두 0인 저런 케이스의 2차 함수를 2차 함수의 기본형이라고 말하며, 이 기본형 그래프를 그리면 두 가지 형태를 그리죠. 하나는 x의 0지분은 y가 0이 되면서 0,0이 꼭지점이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이건 a가 양수일 때겠죠. 아니면 0,0을 꼭점을 가지며 위로 볼록한 포물선, 이건 a가 음수일 때입니다. 뭐 흔히 말하는 a가 만약 양이라고 칩시다. 그럼 얘는 y는 ax 제곱이고 얘는 y는 마이너스 ax 제곱, 이런 꼴을 가지고 있을 때인 거죠. 마이너스 ax 제곱. 근데 아래로 볼록할 때 위로 볼록할 둘 다 공통점이, 첫 번째 꼭지점의 좌표가 0,0이라는 거예요. 포물선에서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점은 꼭지점입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2, 3학년 넘어가서 기하 벡터를 배우면 그때 포물선을 다시 배워요. 포물선을 다시 배웁니다. 지금 여러분은 포물선을 배우는 게 아니고 2차 함수를 배우는 겁니다. 포물선의 정의는 따로 있어요. 그때 포물선 배울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은 우리가 배울 때 포물선의 가장 중요한 점이 꼭지점입니다 라고 배우지만, 그때 하면 초점이라는 점이 있어요. 초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초점으로부터 이 포물선이 정의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꼭지점이에요. 꼭지점 좌표가 0,0이며 a가 양수이면 아까 말한 대로 아래로 볼록, 음수이면 위로 볼록한데, 일단 아래로 볼록한 거 기준을 만약 그냥 아래로 볼록한 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아래로 볼록하면 위로 볼록도 같이 반대로 이해하면 되니까, 아래로 볼록한다는 개념을 둔다면 축의 위치가, 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축의 위치를 수학적 식으로 쓴 거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0이에요. 축의 위치가 항상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x는 0. 근데 x는 0이 다른 의미로 보면 그냥 y축이거든요. y축이 이 포물선의 축이 된다는 뜻이죠. 세 번째, x가 양수일 때, 이쪽을 말해요. 이쪽 구간. 이쪽 구간에서는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갑니다.
근데 x가 음수일 때 왼쪽이에요. 여기서는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x가 양수일 때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가 되고,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함으로 이거는 증가함수라고 부르죠. 이 부분이 증가한다라는 표현이고, x가 음수일 때 오른쪽 아래로 갑니다.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해요. 보면 x는 점점점 커지는데 오른쪽 가는데 y는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감소한다. 이 구간에서는 그래프가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네 번째, 그래프 값이 아래로 올라갈 때 말씀드렸으니까 그래프의 y값이 항상 0 이상의 값만 갖는다. 이 점이 제일 밑에 있고 나머지는 다 양수에 있기 때문에 y좌표는 늘 0 이상의 값만 갖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뭐하죠? 그치, 폭이 좁아지죠. 폭이 좁다. 혹은 뭐 어떤 측에서는 y축에 가깝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점점점 이제 y축 쪽으로 붙어오니까, 이렇게 붙어오니까. 하지만 그 표현보다는 폭이 좁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그럼 반대로 a의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포물선이 x축 쪽으로 붙어오면서 펑퍼짐이죠.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갖게 된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뭐 이거 추가로 나머지 또 중학교 2차 함수 문제는 다음 시간에 또 약간 수업하기 전에 미리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